단순히 이게 왜 일어났을까? 그래도 우리나라 1위 회사인데 네. 라고 해서 좀 제가 몇 개 찾아보니까 일단은 보안 관련해서 그동안 이 1위 업체답지 않게 돈을 많이 쓰지 않았더라고요. 투자가 보안 별로 관련해서? 없었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동안 경쟁사에 비해서 사실은 돈은 2배 이상 벌었어요. 영업이익 같은 것들을 보면요. 예. 정확하게 좀 말씀드려야지. 가입자도 일단 제일 많고. 그렇죠. 그리고 영업이익을 이제- 작년에 예. 말씀드릴게요. SKT가 1조 8천억 정도 됩니다. 와. LG 유불이 약 8,600억 정도 되고요. KT도 한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회사를 합친 것보다 SKT가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역시 많이 버네요. 많이 벌죠. 꾸준히 많이 버네요, 예. 정말. 그런데 실제로 정보 보호에 관해서 투자한 돈은 SKT가 약 600억 수준이고요. KT는 2배가 더 많습니다. 1,218억이고요. 아 그래요? LG 유불도 SKT보다는 많은 632억이에요. 다른 회사보다 돈을 2배 이상 버는데 정보 보호에 투자한 돈은 절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보보호 관련해서 내부 정책이 좀 느슨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요. 특히 그러면 그 돈 많이 벌어서 어디다 썼나 봤더니 다음 세대의 사실은 이제 영업의 핵심이 결국 AI라든지 뭐 이런 쪽 아니겠어요? 네. 그런 거에 관련한 투자 관련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사실 비용을 집행했더라고요. 물론 거기도 투자하긴 해야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앞으로 가는 투자는 많이 했는데 이 뒤를 막아주는 그런 투자는 별로 하지 않는 거 아니냐. 네네네. 그러니까 정책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빈틈이 좀 보였던 거 아닌가라는 내부 통제 정책, 전략 이런 것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결국 이 문제의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이런 비판도 좀 있고요. 특히 이제 뭐냐면 이건 돈 문제인데 조직 관련해서도 좀 비판이 많더라고요. SKT 관련해서 임원이 지금 총 몇 명이냐면 113명이에요. 와. 113명. SK텔레콤에 예. 임원이 113명인데 그러니까 등기 임원? 아니죠. 등기 임원은 이제 딱 뭐 이사회에 몇 있는 명 임원 없고. 그거 정도고 우리가 말하는 뭐 임원이 100. C레벨 치프 붙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전무, 상무 그렇죠. 이런 사람들. 이분들 113명인데 정보 관련한 보호 총 책임자가 한 분이 계세요. 정보보호 실장이라고. 113명 가운데 한 명. 아니요. 손모 씨가 정보보호 실장인데 네. 이분이 113명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른 임원이 엄청 아니에요. 낮아요? 예, 투자, 기술, 재무, 전략 뭐 하다못해 인사 이런 분들은 죄다 그 임원 타이틀이 있는데 113명이 안 들어가요. 누구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예.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예, 그러니까 보안은 정보보안 최고 책임자가 정보보호실장인데 이분은 임원이 아닌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돈에서도 진심이 안 느껴진다. 아. 고객의 정보를 내가 늘 체크해야지. 1등답게 이거 아. 큰일 난다. 이런 경각심이 없었고 인사에서도. 그 총책임자인 사람에게 힘이 실리 그렇죠. 인사, 지위, 직위, 권한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여류해 놓으면서 이거 마음이 콩밭에 있는 거 아니야? 고객의 안전은 뒷전이고 수익 뭐 이런 쪽으로만 이건 좀 가 의미 있는 거 있는 아니야? 기술이네, 예. 진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내부 통제 관련해서 좀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그 문제가 아까 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법령이라든지 이 부서에서 얼마나 기민하냐도 사실은 예. 중요한데 사고가 났는데 24시간 안에 정부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법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24시간을 넘겼어요. 네. 이렇게 법을 넘기는 정도의 미스가 사고가 터졌음에도 난다는 것 자체가 조직의 어떤 기민함, 누수 이런 것들을 또 한편 증거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새로 그 뉴스가 하나 나서 이 전달드리면 관련해서 네, 국정원도 유심을 전부 교체를 하기로 예. 했대요. 그러니까 SKT에 가입되어 있나 봐요. 국정원 요원들의 제가 폰.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뭐냐면 네. 물론 일반 전 국민들도 다 불편하시죠. 어느 분 한 분 뭐 소중한 한 분은 없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국가 기밀이라든지 산업의 기밀을 다루는 회사의 직원분들이 많아요. 또 이제 대규모로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네. 그 예를 들면 국정원이 있고요. 당연히 뭐 경찰조공부서 있겠죠. 군인들도 있고. 그다음에 삼성, 현대 같은 주요 부서에 기술 담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영업 비밀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초비상이에요. 아, 거기는 임원들부터 일단 다 무조건 그렇죠. 유심 바꾸라고 회사에서 내려왔잖아요. 강제지 좀 빨리 네. 내려왔는데 뭐 그분들이라고 별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뭐 아무튼 지금 일파만파 사건 네.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부작용들이 방사형으로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비화폰도 SK텔레콤 네. 회선으로 알려져 그래요? 있다고 합니다. 또 그 네. 핑계로 또 다 또 바꾼 거예요. 비아폰. 네. 예. 항시 꼼꼼하게 챙겨야 근데 되는데. 이 문제가 이제 단순히 기술적으로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SK 입장에서는 재무적으로도 좀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SKT 보유 현금이 지금 약 현금만 1조 한 1,600억 정도 됩니다. 1조 1,600억. 근데 네. 올해 잡아놓은 사업 계획 중에서 제일 큰 지출이 뭐냐면
그 SK 브로드밴드 있잖아요. 케이블 TV 하는 거. 네. 네. 그걸 이제 100% 자회사로 편입을 할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남아 있는 잔여 지분이 한 24% 정도 되는데 이거를 올해 인수해서 100% 자회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인수 대금이 1조 한 1,50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체 갖고 있는 현금이 1조 1,600억인데 아. 인수 자금을 1조 1,500억을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올해. 자, 그런 상황에서 주주들에게 약속했던 현금 배당액이 약 1,700억 정도가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지금 보유 현금부터 조금씩 모자라고 있죠. 네. 예, 모자라고 있는데 이번에 전국적으로 어쨌거나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유심 교체를 하겠다고는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겠죠. 예, 유심 교체 비용이 이건 추산이 조금 다른데 직접 비용이 있고 그걸 교체해야 되는 관리 비용 등등등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1,000억에서 1,900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유심 교체 관련해서 관련 비용이요. 그런데 미니멈 1,000억이라고만 해도 지금 현재 계속 좀 모자라고 있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게 문제인데 고객들이 맡고 있는 혹시나 벌어지는 사건 사고가 있으면 이걸 추가 배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대손 충당 관련해서도 조금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정부의 여러 지침을 어겼을 때 당연히 과징금을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해 사고가 있는 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내지 않고요. 전년도 회계 기준으로 내요. 작년에 성과가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전년도 성과 기준으로 곱하기 해서 최대 매출 3%뭐 이런 식으로 과징금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최대 얼마 나올 수 있냐? 한 5천억 나올 수가 있어요. 아이고. 최대. 근데 이번 늘 우리가 네. 뭐랄까 징계나 이런 어떤 그 감독 당국이 늘 과징금을 짜게 내잖아요. 네. 근데 이건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정 규모 이상의 과징금이 나올 것 같아요. 국민들 눈치를 좀 보겠죠. 그러면 미니멈 1,000억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전체 보유 현금에 몇 천억이 지금 오바돼서 올해 현금 부족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이거는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재무가 부족하니까 SKT가 긴급 현찰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던 카카오 주식을 전부 다 어저께 전부 다 팔았어요. SK가 예. 그래서 가격도 좀 많이 그렇죠. 많이 내려가 있잖아요. 네. 올라가면 올라갔지 지금보다 더 내려가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좀 아깝다라는 평이 받는데 워낙에 상황이 다급하니까 팔아가지고 약 총알 마련한다. 3,900억 정도의 현금을 마련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자체 내에서도 쉽게 말하면 호미로 막을 거 못 막으니까 가래로 지금 계속 이제 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 집은 전략 매각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럴 땐 해드리고. 사실 SK 입장에서도 SK 고객들한테 네. 나 지금 SK 당신네들 못 믿겠으니까 나 번호 이동 하겠소라고 할 때 그 위약금 예를 들면 2년 약정이면 2년 약정 네. 이거 물리지 말아야 돼.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네. 국회의 과방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SK라든지 이쪽이 요구하는 오늘 성명이 나왔어요. 과방위원들이 그 내용이 거기 그 내용 중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위약금을 물리지 말고 SK가 불안해서 지금 떠나는 거니까 오히려 타사로의 전출에 대해서 위약금 물리지 말라는 지금 국회 그래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아직 뭐 그거는 정해진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면 방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네. 유심 보호 프로그램도 너희들이 먼저 해줘라. 묻지 말고. 그렇지. 그래서 일단 나의 정보를 보호해줘라라는 거고 피해 있는 고객들에게 먼저 유심이라든지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탈 방지라든지 신규 유입에 너희들이 유심 먼저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걸 막아달라 이런 네. 얘기가 있는 거고 또 내가 여기 싫어서 지금 나갈 때 위약금을 물리지 말거나 그렇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빨리 조치해라 뭐 이런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게 이제 진짜 대책이 된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이제 논의가 막 시작되는 거라서 당분간은 좀 큰 불편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이걸 좀 프레스를 가해야 적극적 조치가 일단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처음 인지한 건 지난 18일 밤이지만 정작 신고가 이뤄진 건 이틀 가까이 지나서였습니다. 24시간 내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사전 대응도 미온적이었지만 사후 대처는 더 심각했습니다. 사태에 열흘이 지나도록 해킹 주체는 물론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고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비롯해 자세한 조사가 나오는 대로 제가 직접 추가 조치 방안 등을 설명드리는 자리를 드립니다. 결국 유심 무상 교체라는 조치를 꺼내들었지만 사실상 아무 대비는 돼 있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내 고유 정보가 유출됐을까 불안한 가입자들이 주말부터 유심 교체에 나섰지만 국민 절반에 이르는 가입자에 비하면 유심 물량은 턱없이 부족해 더 큰 혼란을 낳았습니다. 대책으로 나왔던 유심 보호 서비스도 논란입니다. 수십만 명이 몰리며 가입조차 어려운데 여기다 부가 서비스인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만 100%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통신사를 옮기겠다는 가입자도 적지 않습니다.
서비스에 가입하라라는 그거를 뉴스에서만 접했지 SKT에서는 아무런 통보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어쨌든 번호 이동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국회 청원과 공동대응 홈페이지 개설에 이어 집단 소송에 나서겠다는 가입자도 늘고 있습니다. IT 업계 이제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안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이제 이런 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번에 많은 좀 관심을 좀 보이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집단 이탈 움직임에 일부 판매점에선 지원금을 대량 푸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늑장 대응과 미흡한 사후 조치로 SK텔레콤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신속히 조사 결과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